노이즈 분석 및 대책을 위해 디지털 신호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이즈 관점에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비교해 봅시다. 노이즈 소스의 관점에서 아날로그 회로는 제한된 주파수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적습니다. 노이즈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날로그 회로는 미약한 신호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인입 노이즈로 인한 작은 신호 흔들림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노이즈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노이즈 방출은 적으며 노이즈 내성이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디지털 신호는 0과 1의 신호 레벨 사이의 전환이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디지털 회로는 노이즈 소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호의 천이, 즉 0과 1 사이에 빠른 변동이 있는 디지털 신호에는 매우 광범위한 주파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중에 높은 영역의 주파수가 노이즈1으로 작용합니다. 노이즈 피해자의 관점에서 디지털 신호는 0과 1의 두 가지 상태로만 표현되고 상대적으로 진폭이 크므로 노이즈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노이즈 방출은 크고 노이즈 내성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노이즈 방출이 많습니다. 시스템 속도가 빠를수록 이러한 노이즈 방출은 더욱 커지므로 이에 대한 노이즈 저감 기술은 더욱 중요합니다. 디지털 펄스 파형에서 주요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디지털 시스템에서의 신호와 노이즈 분석을 위해서는 디지털 파형 자체의 용어와 속성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펄스 파형에서 파형의 크기를 기준하는 파라미터로 신호의 크기를 의미하는 진폭 즉 앰플리튜드, 로우와 하이를 의미하는 로직 제로와 로직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축을 기준한 파라미터로 반복되는 파형에서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을 주기 즉 피리오드라 하고 로직 하이의 구간을 의미하는 펄스 폭 즉 펄스 위스 그리고 로우에서 하이로의 천이 시간을 상승시간 라이즈 타임 하이에서 로우로의 천이 시간을 하강시간 폴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천이 시간의 기준은 진폭의 10%에서 90%를 기준합니다. 링링은 디지털 로직, 로우에서 하이 혹은 하이에서 로우로 변하는 경계 영역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입니다. 주로 전원 회로의 스위칭 회로에서 스위칭 시 발생하며 고속의 디지털 신호 선로에서 임피던스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링링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래의 신호보다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EMI의 원인이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인입 노이즈를 그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노이즈에 바로 영향을 받아 노이즈 내성이 약합니다. 반면에 디지털 회로에서는 로직 하이와 로우의 인식 범위가 어느 정도의 허용 범위를 갖고 있어 노이즈에 대한 영향이 적습니다. 즉 로직 하이든 로우든 어느 정도 노이즈에 대해서는 노이즈로 인식하지 않고 로직 값 0과 1로 인식 처리하므로 노이즈 마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에는 어떤 신호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실로스코프로 관측되는 시간 영역의 구형파 신호는 주파수 영역에서 관측하는 스펙트럼으로 보면 구형파를 구성하고 있는 주파수 성분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의 신호 변환을 프리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프리즘의 구형파 신호를 인가하면 구형파를 구성하는 각 사인파 성분이 분해되어 보이는 개념입니다. 즉 프리즘이 스펙트럼 장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 영역에서 구형파의 내부를 보면 주파수가 정수배이고 크기가 다른 여러 사인파들이 합쳐져 최종 구형파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구형파를 스펙트럼으로 관측하면 여러 개의 주파수 성분이 보입니다. 즉 디지털 로직 파형은 여러 개의 사인파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인파 중에 높은 주파수 성분들이 공기 중을 날라 방사되기 쉽기 때문에 EMI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디지털 제품은 시스템 클럭 주파수를 베이스로 작동됩니다. 따라서 EMI 노이즈 방출 문제는 이러한 클럭 주파수의 정수배의 고주파 성분이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즉 25MHz의 시스템 클럭을 사용한다면 50MHz, 75MHz, 100MHz 이런 식으로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정수배의 고주파를 고조파 혹은 하모닉스라고 하며 시스템 클럭 25MHz를 펀더멘털 주파수라고 합니다. 고속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회로 보드를 설계하거나 고속 디지털 파형을 손실 없이 측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가 갖는 대역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디오 신호인 경우 대역폭이 20kHz이죠. 즉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20kHz까지만 들을 수 있으니 당연히 20kHz가 오디오 신호의 대역폭 즉 밴드위스가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신호는 대역폭을 어떻게 가늠할까요? 디지털 신호는 다수의 사인파의 조합이므로 그 조합 중에 가장 높은 주파수가 대역폭이 되겠죠.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표준 구형파에서는 대략 5번째 하모닉스 주파수를 기준합니다. 즉 100MHz 디지털 신호라면 대역폭은 5배인 대략 500MHz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상승시간을 기준으로 대역폭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0.5 나누기 상승시간의 관계식을 갖습니다. 즉 디지털 신호의 상승시간이 1나노세크라면 대역폭은 500MHz가 됩니다. 동일한 주파수이며 상승시간이 긴 신호와 상승시간이 짧은 두 가지 디지털 신호의 스펙트럼 분포를 보면 상승시간이 긴 신호의 스펙트럼 분포는 상승시간이 짧은 신호의 스펙트럼에 비해 에너지 분포가 낮은 주파수 영역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분포 범위의 기준 주파수, 즉 급격히 분포량이 줄어드는 영역의 기준 주파수를 미프리퀀시라고 하며 이 주파수 영역에 디지털 파형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미의 의미는 무릎이란 뜻으로 번역하면 무릎 주파수가 되는데 에너지 분포 특성 커브가 무릎과 비슷한 모양이어서 명명되어진 것입니다. 무릎 주파수는 0.35 나누기 상승시간의 관계식을 가지며 앞서 대역폭 관계식과 유사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무릎 주파수를 디지털 신호의 대역폭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우측 파형은 100MHz의 디지털 신호를 스펙트럼으로 관측한 것으로 레드 파형은 상승시간이 0.5 나노세크, 그린 파형은 상승시간이 0.1 나노세크인 경우의 스펙트럼입니다. 무릎 주파수는 상승시간이 0.5 나노세크이면 700MHz, 0.1 나노세크이면 3.5GHz가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신호의 대역폭, 즉 밴드위스는 고속회로의 PCB 선로의 물리적 구조 설계나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 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0MHz 시스템 클럭 디지털 신호용 PCB 선로를 설계한다면 그 5배인 500MHz대를 기준으로 선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100MHz대 디지털 파형을 제대로 관측하려면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의 대역폭이 적어도 500MHz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